김건희 여사는 이 거의 다 뽀록 났다고 보는데요. 예. 뽀록 난 경력은 확실히 뽀록 났고 학력도 박사 맞아요. 솔직히. 그 논문이나 이런 것도 숙명여대나 국민대는 정신 차리시고요. 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어젠가요? 항소심에서 훨씬 더 중형이 나왔대요. 9년, 권오수 전 회장. 선고했죠, 선고. 그러니까 구형이죠. 구형은 구형. 1심과 이제 구형은 갔고 항소심 선고는 9월 12일이고 10일 날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재판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네. 전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주 손모 씨. 손모 씨. 이 전주가 1심에서 무죄를 무죄. 받았어요. 예. 근데 어제 검찰은 다시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조를 하는 것도 죄다 이런 걸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형 논리로 따지면 이 손모 씨의 자리가 사실 이제 김건희 씨나 최은순 여사가 대입돼도 최은순 씨가 대입돼도 마찬가지인 자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애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부에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판결 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한 상황에서 본인 임기는 8월 말에 끝나는데 예. 그럼 어떡할 거냐 이 숙제가 지금 이제 남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주워드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워본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분석이라고 해. 그냥 분석이라고 해. 자신감 있게 해요. 왜 그래? 너무 겸양하지 마. 왜 그래?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김민아 정도면 분석의 최고 왕이야. 그래요. 예. 심리학도 3학년 2학기까지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게 보통은 분석한 김민아. 예.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예. 주범 따로 전주 따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돈을 댄 사람은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처벌이 힘들다. 전주는 처벌이 힘들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정권과 여당이 이전에 이전 국면에. 근데 물론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과연 관여를 안 했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공범이라고 봐. 네, 그러니까. 나는 공범이라고 봐서 이 논조가 너무 싫어. 말씀이 많으실 건데 그 얘기를 가기 전에 가기 전 단계에서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심리학과 맞네. 그러면은 전주면 정말 처벌이 안 되나요의 문제에 있어서 그 쟁점에 있어서 검찰이 근데 손모 씨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주인데 근데 최소한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알았다면은 그거는 방조한 게 아닙니까? 나는 새로운 논리를 적용을 해서 이 사람한테도 방조 혐의로 죄를 물어야죠. 저희가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허가해 주십시오. 재판부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래 그럼 공소장 변경해봐 이렇게 해갖고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 이 손모 씨에 대해서 그 변경한 결과로 지금 구형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논리를 그동안에 이 정권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데 써온 그 논리 전주니까 처벌이 무조건 안 돼 라는 거에 대입을 하면은 만약 김건희 여사가 요것과 관련해서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성립하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대목이 생겼다.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고 언론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진짜 이것도 어렵게 돌아간다. 아까 소환 얘기 하셨잖아요. 요게 원래는 이원석 총장이 이 항소심 결과까지 나오고 소환을 할게요. 그러니까 검찰 공식 입장인데 어제 그제 언론 보도 뭐 단독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그 항소심 결과 나오기 전에 소환을 한번 하자. 근데 공개로는 못 하겠다. 이런 걸로 약간 내부에서 얘기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찰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손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 씨가 100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100억을. 네. 10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매수하면 자 100억짜리가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주가가 완전히 출렁출렁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이나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100억이나 대출받아서 그 짓을 하겠어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라면 그게 가능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규모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아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겠지. 100억을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최고 전문가는 이제 시민보 기자잖아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랑 몇 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검찰이 이제까지 판단했는데 야, 이 사람 주가 조작범이네 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산의 몇 프로를 이 기업에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모 씨 같은 경우에 뭐 1,000억 있었으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1,000억이 있었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그때 한 40, 50%를 집어넣은 적도 있거든요. 자기 자산에. 그러면 누가
한 30억 있는데 20억을 집어넣거나 30억 있는데 15억을 그것도 코스닥에 조그마한 기업 있잖아요.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는 기업에 맞아요. 몰빵을 해. 코스피 200에 거래가 많이 되고 하루에 거래량이 돈으로 따졌을 때 수백억 수천억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현금처럼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량도 수십억에서 수억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야. 근데 수십억을 넣어? 언제 어떻게 빼려고? 그거는 작전이랑 공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리고 김건희 스스로가 서울대 대학원인가 뭐 다닐 때 최고의 과정이죠. 최고의 과정인가 뭐 다닐 때 무슨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이사라고 해가지고 뿌리고 다녔잖아. 명함 뿌리고 다녔지. 그러면 그거는 뻥이야? 그러면 내부자 아니야? 내부자면 주가 조작에서 내부자잖아요. 내부자면은 더 심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번에 BTS 주식 팔았던 하이브에서도 그렇죠. BTS 군대 간다는 거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직원들 파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이사였으면 임직원 아니에요. 네네네. 임직원이면 본인이 권오수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공범이지 뭐야. 내부자 공범이야. 내부자 공범이면 주가 조작에서 가장 극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외부에서 그런 거 있어요? 저 조금 들어가 볼게요. 라고 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쩐주야. 이게 쩐주. 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가지고 다녔었잖아. 네, 이게 예. 뭐 그 사건만 놓고 보면 그런데 검찰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예. 5월 초 정도에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론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일 날 인사가 났어요. 중앙지검장 인사가 5월 13일. 근데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 말에 생각났는데 이 공소장 변경이 언제 이루어지냐?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5월 20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건에서 사전에 보고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겠지. 중앙지검 차원에서. 예. 근데 쩐주를 이 검사팀이 그래서 서초동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검사팀이 이거 쩐주가 공범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 방조범으로 갈게요. 라고 해서 변경이 5월 20일 날 재판부가 5월 20일 날 했으니까 아마 내부적인 검토나 보고는 그 이전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검찰 인사식이랑 물리잖아요. 그리고 이 5월 20일 날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에 6월 25일 날 중간간부 인사가 납니다. 6월 달에. 그리고 이제 내내 시끄러웠죠. 중앙지검장이 바뀌고 나서. 근데 이 수사팀은 결국은 어쨌든 못 건드린 거잖아요. 그대로 살아남은 거죠. 네,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파란만장한, 그러니까 이 서초동에서는 제일 치열한 시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지검장 바뀌고 위에 중간간부 바뀌고 실무진이 다 바뀐 건데, 근데 어쨌든 이 팀을 못 건드렸다. 근데 이 팀이 이제 말하자면 또 다른 쩐주를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한 앞뒤로 이 인사가 있었다라는 점은 저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있다. 그리고 그게 혼날 뻔한 거다. 네. 혼난다 이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사건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공범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방조범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당연히 중앙지검장도 알았겠죠. 이게 여사랑 관련된 사건인데 그러면 오케이를 했으니까 공소장 변경을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의도를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는 거다.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법부가 이거를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제일 중요한 건 판사님들이 판결 선고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방조범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하면서도 약간 팁을 좀 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공소장 변경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아니고 당시에 여기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 검사, 그러니까 1심 때부터 관여했던 그 검사들 중에 사실은 욕 먹어가면서 이거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했던 그 검사들이 이제 있었었고 2심에서도 그래서 이거 그냥 무죄 나온 거 이거 도대체 우리는 못 갈 수 없어 이렇게 약간 정의감에 뚜렷해서 일부러 자기가 증인신문 같은 거 하면서도 일부러 그 말을 그렇지. 집어넣어서 공식적으로 기록 남기려고 했던 검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판사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님들도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9월달에 손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게 벌금 50억 원에다가 아마 구형 3년인가 그럴 건데. 손모 씨는 뭔 죄야? 뭐가 뭔지야?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지. 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아니라 1심에 잘 빠져나갔으나 어쨌든 잡힌 거지. 근데 이게 검찰의 뭐랄까요? 정말 애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부분도 우리가 보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짜실하더라도 아무리 작더라도 요거는 최소한 단신거리는 돼.
요거는 팩트야. 요거는 확실히 꼼짝도 못해. 그러면 이거라도 내자 일단 일보로. 이런 어떤 그 정성? 그런 정성은 기특하다. 칭찬할 만하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왜냐면 요거는 음주운전 방조범처럼 네. 이런 어떤 죄목이 있다면 빼박이거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주운전 그 옆에 있었는데 왜 안 막았어? 라고 하면 그 조수석에 탔는데 당신이 왜 안 막았어? 라고 이거는 확실히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가 조작 당신이 인지했는데 왜 안 막았어? 이러면 충분히 죄가 되지. 그리고 인지한 정황은 많거든. 인지한 정황은 많거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죄목에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걸로 이 작은 거라도 조사를 받고 수사받아서 모셔갖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방조하셨습니까?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이 네. 지금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어느 정권이라도 대통령의 직계가족을 소환하는 거는 엄청난 이벤트죠. 검찰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코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 여부와는 별개로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 논리로만 놓고 보면 코앞에 와 있는 거고 검찰총장이 내부에 기자들 상대로도 이 1심 얘기를 했었었는데 내부에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1심 나기 전에 어떻게 해보던지 이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 수사팀을 말하자면 다독이는 거든 아니면 이 수사팀을 억누르는 거든 뭐 어떤 논리가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 지금 끝에 와 있다. 근데 이 끝에서 난 2심 판결에서 전주에 대해서 되게 강한 구형을 검찰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형했다 그랬죠? 구형은? 3년에 50억. 50억. 네. 3년? 추징금 3년, 50억. 예. 징역 3년에 50억 벌금. 그러면 이게 맨날 3년이면 집행유예인데? 예. 집행유예라고 집행유예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집행유예든 뭐든 유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소를 직업으로 하는 네. 구형을 직업으로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네. 이 의미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 앞이다 지금. 권오수 씨가 2년 6개월인가 그때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3년 구형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최소한 벌금 구형은 안 했으니까. 지적 구형은 했으니까. 그렇지.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